냉장고 하나에 300만원, 세탁기 한 대에 200만원.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가전제품의 가격표가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가전은 한 번 사면 10년은 쓴다는 가성비의 영역이었지만 이제는 웬만한 중고차 한 대 값에 육박하는 프리미엄 제품들이 거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가전제품 가격은 꺾일 줄 모르고 계속 오르기만 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물가가 올라서라는 말로는 설명되지 않는 그 이면에 숨겨진 철저한 경제학적 원리와 기업들의 고도화된 생존 전략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전 매장에서 마주하는 세련된 디자인의 냉장고와 세탁기, 그 겉면의 유려한 곡선과 화려한 디스플레이 이면에는 차가운 원과 계산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가전제품은 본질적으로 철강, 구리, 플라스틱, 그리고 반도체라는 물리적 자원의 집합체입니다. 즉, 이 재료들의 가격이 요동치면 제품 가격표의 앞자리가 바뀌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먼저 가전제품의 뼈대와 혈관을 살펴봅시다. 가전제품의 외관과 프레임을 구성하는 것은 철강과 알루미늄입니다. 그리고 그 내부에서 전기를 전달하고 모터를 돌리는 핵심 소재는 바로 구리입니다. 특히 구리는 닥터 코퍼라고 불릴 만큼 실물 경제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데 최근 몇 년간 이 구리 가격의 상승세는 공포스러운 수준이었습니다. 에어컨 한 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냉매가 흐르는 배관과 실외기 모터의 코일은 대부분 구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구리 현물 가격이 톤당 1만 달러를 상회할 때마다 가전업체들이 감내해야 하는 생산 원가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원가 비중이 높은 대형 가전일수록 이러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기업이 오롯이 흡수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결국 기업은 수익성 보존을 위해 가격 인상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 들게 됩니다. 여기에 반도체 수급 불균형은 불붙은 원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과거의 가전은 단순한 기계였습니다. 세탁기는 물을 받아 모터를 돌리면 그만이었고 냉장고는 컴프레서를 가동해 냉기만 뿜어내면 제 역할을 다했습니다. 지금의 세탁기는 세탁물의 무게를 정밀하게 감지하고 옷감의 재질을 파악하며 인공지능 컴퓨터로 진화했습니다. 냉장고는 내부 식재료의 유통기한을 관리하고 사용자의 생활 패턴에 맞춰 절전 모드를 실행합니다. 이러한 고차원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성능 마이크로 컨트롤러, 센서,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가 필수적으로 탑재됩니다. 문제는 반도체 제조 공정의 단가가 낮지 않다는 점입니다. 자동차와 IT 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면서 가전용 반도체의 우선순위는 뒤로 밀렸고 이는 품귀 현상과 함께 단가 급등으로 이어졌습니다. 단순한 기계에서 스마트 가전으로 변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 두뇌 비용은 가전제품의 기본 출고가를 하단에서부터 밀어올리는 강력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봐야 할 지점은 바로 물류의 경제학입니다. 가전제품은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같은 소형 IT 기기와는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부피와 무게입니다. 컨테이너 하나에 수만 대를 실을 수 있는 스마트폰과 달리 냉장고나 세탁기는 공간 효율성이 극히 떨어집니다. 글로벌 해상 운임 지수가 요동칠 때 가전업계가 가장 먼저 비명을 지르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유가 상승으로 인한 유류 할증료 증가, 주요 항만의 적체 현상으로 인한 운송 지연은 모두 비용으로 직결됩니다. 제품 한 대를 공장에서 물류 창고로 다시 소비자의 거실로 옮기는데 드는 비용이 과거보다 2배 이상 치솟았습니다. 특히 해외 생산 비중이 높은 모델의 경우 이 물류 비용의 전가 속도는 더욱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들은 이제 물류비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생산 거점을 조정하거나 물류 시스템을 효율화하고 있지만 이미 높아진 기본 운임 체계는 제품 가격에 고착화되어 버렸습니다. 결국 우리가 지불하는 300만 원짜리 냉장고 가격 안에는 바다 건너 수만 킬로미터를 이동해 온 이동의 몸값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경제학의 가장 기초적인 기둥은 수요의 법칙입니다. 가격이 오르면 수요는 떨어진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논리죠. 하지만
오늘날의 가전 매장은 이 고전 경제학의 무덤이 되고 있습니다. 가격표에 0이 하나 더 붙을수록 오히려 소비자의 소유욕이 자극되는 기이한 현상, 바로 배불런 효과가 가전 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 가전제품의 미덕은 가성비와 내구성이었습니다. 백색 가전이라는 말처럼 기능만 충실하면 디자인은 부차적인 문제였죠. 그러나 지금의 가전은 집안에 가장 잘 보이는 곳을 차지하는 인테리어의 핵이 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은 이제 냉장고를 고를 때 컴프레서의 성능보다 우리 집 거실 톤과 맞는가, 손님들에게 내 취향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를 먼저 고민합니다. 기업들은 이 지점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시그니처, 비스포크, 오브제라는 이름 아래 가전을 가구화시킨 것입니다. 여기서 배불런 효과가 작동합니다. 특정 수준 이상의 가격대는 제품의 성능을 설명하는 지표가 아니라 해당 제품을 소유한 사람의 경제적 지위와 안목을 증명하는 상징물이 됩니다. 나는 이 정도 가격의 가전을 살 능력이 있고 이 정도 미감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소비자들은 기꺼이 기능 대비 과도한 비용을 지불합니다. 가격이 비싸질수록 희소성이 생기고 그 희소성이 다시 구매 동기를 자극하는 역설적인 구조가 완성된 것입니다. 왜 기업들은 자꾸만 우리를 고가의 제품으로 몰아넣는 것일까요? 답은 인구 구조와 시장 성숙도에 있습니다. 현재 가전 시장은 이미 살 사람은 다 산 포화 시장입니다. 인구는 줄어들고 가구 수는 정체되었습니다. 과거처럼 저렴한 제품을 수만 대 팔아서 이익을 남기는 박리담의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원자재 값은 오르고 인건비는 뛰는데 적게 팔아도 많이 남기려면 결국 한 대당 마진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이 바로 시장의 양극화입니다. 기업들은 수익성이 낮은 중간 가격대 제품군을 의도적으로 축소합니다. 매장에 가면 100만 원대의 합리적인 제품은 구석으로 밀려나거나 아예 라인업에서 사라집니다. 대신 500만 원이 넘는 초고가 프리미엄 라인과 기능을 최소화한 저가형 라인만 남겨둡니다. 소비자가 매장에서 느끼는 당혹감은 철저히 계산된 결과입니다. 150만 원짜리 냉장고를 사러 간 고객은 500만 원짜리 프리미엄 제품 옆에 놓인 자신의 선택지가 얼마나 초라한지 시각적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기업은 프리미엄 제품에만 최신 디자인과 화려한 디스플레이, 편리한 부가 기능을 집중시킵니다. 그리고 중간 단계의 제품은 의도적으로 디자인을 투박하게 만들거나 구형 기술을 적용합니다. 이를 경제학 용어로 유인 효과라고도 부르는데 결국 소비자로 하여금 조금 더 보태서 제일 좋은 걸 사자 혹은 이왕 사는 거 후회하지 말자라는 심리를 유도하여 상위 라인업으로의 구매 전환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결국 배불런 효과는 단순히 허영심의 산물이 아닙니다. 기업의 치밀한 마진 확보 전략과 소비자의 과시적 욕구가 맞물려 만들어진 현대 자본주의의 정교한 메커니즘입니다. 가전제품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가전을 도구가 아닌 자아의 확장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가끔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정말 냉장고 문에 달린 스크린으로 오늘의 운세를 확인하고 싶은가? 혹은 세탁기가 종료되었다는 알림을 굳이 스마트워치로 실시간 확인해야 할 정도로 내 삶이 긴박한가? 일반적인 산업군에서는 기술이 발전하고 공정이 최적화되면 생산 단가가 낮아지며 소비자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이를 경험 곡선 효과라고 하죠. 하지만 가전 시장에는 이 상식이 통하지 않는 기술의 역설이 존재합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제품은 더 비싸지고 우리는 그 기술을 다 쓰지도 못하면서 비용만 지불하고 있습니다. 현대 가전은 단순한 조립 금속이 아닙니다.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그리고 복잡한 에너지 제어 알고리즘이 탑재된 소프트웨어 집약적 제품입니다. 이를 위해 가전 기업들은 매년 수천 명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고용하고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쏟아붓습니다. 문제는 이 막대한 고정비가 결국 제품당 단가에 고스란히 반영된다는 점입니다. 냉장고에 카메라를 달아 내부 식재료를 인식하는 기술 하나를 넣기 위해 들어간 수백억 원의 개발비는
결국 해당 모델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몫입니다.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 비용과 클라우드 서버 운영비까지 가격에 포함되면서 가전은 사서 쓰는 물건이 아니라 유지비가 계속 발생하는 시스템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경제학에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있습니다. 소비자가 느끼는 만족감은 어느 지점을 넘어서면 추가적인 기능이 생겨도 그리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이 지점을 무시하고 끊임없이 기능을 추가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버스펙 전략입니다. 에너지 효율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2등급 제품보다 1등급 제품이 전기료를 아껴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1등급을 구현하기 위해 들어가는 고효율 인버터와 단열재의 추가 비용이 실제로 10년 동안 아끼는 전기료보다 훨씬 큰 경우가 많습니다. 소비자는 에너지 절약이라는 대의명분에 설득되어 더 비싼 값을 치르지만 경제적 실익은 기업이 챙기는 구조입니다. 또한 AI가 세탁 코스를 추천해주고 오염도를 측정하는 기능 역시 매력적으로 들리지만 대다수의 소비자는 표준 코스 한두 가지만을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쓰지도 않는 수십 가지의 코스와 센서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셈이죠. 기업은 이러한 부가 기능을 통해 신제품이라는 명분을 만들고 구형 모델과의 가격 차별화를 정당화합니다. 기술의 고도화는 수리 비용의 상승으로도 이어집니다. 예전에 단순한 가전은 고장이 나면 특정 부품만 교체하면 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기능이 하나의 메인보드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작은 센서 하나가 고장나도 수십만 원짜리 보드 전체를 갈아야 하는 상황이 빈번합니다. 심지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중단되면 멀쩡한 하드웨어가 무용지물이 되기도 합니다. 기업들은 하드웨어의 물리적 수명보다 소프트웨어의 체감 수명을 짧게 설계하여 소비자가 더 빨리 새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러한 인위적 진부화 전략은 가전제품의 평균 교체 주기를 단축시키고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생애 총비용을 가파르게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가전제품 한 대에 300만 원, 500만 원을 호가하는 시대가 오면서 소비자들은 거대한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월급은 제자리인데 가전 가격은 수직 상승하니 이제 가전을 현금 완납으로 사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기업들은 이 지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의 구매력이 한계에 다다르자 그들은 판매 방식의 패러다임을 통째로 바꿨습니다. 바로 가전 구독 및 렌탈 서비스의 전면화입니다. 경제학에는 지불의 고통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한 번에 큰 금액이 통장에서 빠져나갈 때 소비자가 느끼는 심리적 타격이죠. 기업들은 이 고통을 분산시키는 전략을 취합니다. 500만 원이라는 숫자는 거대해 보이지만 월 6만 원이라는 숫자는 만만해 보입니다. 기업들은 이를 구독 경제라는 세련된 용어로 포장하며 한 달 커피 몇 잔 값이면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프레임을 씌웁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철저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구독 모델의 총 계약 기간 동안 지불하는 누적 금액을 계산해 보면 초기 일시불 구매가보다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50% 이상 비싼 경우가 허다합니다. 소비자들은 당장의 가용 현금을 지키는 대가로 미래의 소득을 훨씬 더 많이 저당 잡히는 셈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구독 모델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입니다. 기존의 판매 방식은 제품을 팔고 나면 수익이 확정되고 끝나는 구조였습니다. 다음 교체 주기인 10년 뒤까지 소비자는 기업의 수익 구조에서 사라집니다. 하지만 구독은 다릅니다. 경기 불황이 와도 매달 들어오는 구독료는 기업의 재무 안정성을 극대화합니다. 한 번 특정 브랜드의 가전 구독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면 다른 브랜드로 넘어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정기 점검과 소모품 교체 서비스가 결합되어 있어 소비자를 자사 생태계에 가두는 강력한 자물쇠 역할을 합니다. 스마트 가전과 결합된 구독 서비스는 소비자가 제품을 어떻게 쓰는지, 언제 필터를 교체하는지 등의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기업에 전송합니다. 이는 다음 고가 제품을 기획하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구독 서비스의 핵심 명분은 전문가에 의한 관리입니다. 비싼 가전, 고장 없이 오래 쓰려면 케어가 필요하다는 논리죠. 하지만 냉정하게 따져봅시다.
과거의 가전들은 관리 서비스 없이도 10년을 거뜬히 버텼습니다. 이제 기업들은 제품 자체의 내구성을 강조하기보다 서비스를 받지 않으면 제품 성능이 저하될 것 같은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는 제품의 사용권뿐만 아니라 불필요할지도 모르는 노동력까지 패키지로 구매하게 됩니다. 이는 제품 가격 인플레이션을 넘어 서비스 인플레이션까지 소비자가 떠안게 되는 구조를 만듭니다. 결국 가전 구독은 고가 가전 시대를 살아가는 소비자들의 고육지책이자 기업들이 설치한 정교한 수익 모델입니다. 목돈이 들지 않는다는 안도감 뒤에는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여러분의 지갑을 야금야금 파고드는 경제적 비용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의 가격표가 왜 이토록 무거워졌는지 그 이면의 거대한 경제적 메커니즘을 추적해 왔습니다. 결론적으로 가전제품 가격의 폭주는 단순히 어느 한 기업의 탐욕이나 일시적인 물가 상승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급망의 변화, 소비 심리의 변이, 그리고 기업 생존 전략의 진화가 맞물려 만들어낸 거대한 구조적 결과물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가전 가격 인상을 견인하는 첫 번째 축은 물리적 한계입니다. 원자재와 반도체라는 필수 요소의 단가 상승은 기업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변수이며 이는 제품의 최저가 라인 자체를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이제 싸고 좋은 가전은 물리적으로 제조가 불가능한 시대에 진입한 것입니다. 두 번째 축은 우리의 내면에 있습니다. 가전은 이제 노동을 덜어주는 도구를 넘어 나를 표현하는 페르소나가 되었습니다. 배불런 효과와 과시적 소비는 고가 정책을 지탱하는 강력한 수요층을 형성했고 소비자가 가격에 무뎌지는 인플레이션 적응 현상을 초래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축은 기업의 고도화된 수익 구조 개편입니다. 박리담의 시대가 저물고 고부가가치 중심의 프리미엄 올인 전략이 선택되면서 시장에서 합리적인 중간 선택지는 의도적으로 제거되었습니다. 기업은 이제 제품을 파는 제조사를 넘어 서비스를 구독시키는 플랫폼 사업자로 변모하며 우리의 지갑을 장기적으로 점유하려 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미래는 더욱 냉혹합니다.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구조적인 상수로 자리 잡았고 가전제품의 지능화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더 똑똑해질수록 더 비싼 센서와 더 많은 연산 장치가 필요하며 이는 곧 기술적 인플레이션의 가속화를 의미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가전제품의 가격표는 결코 과거로 회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초개인화된 서비스라는 명목하의 가격은 더 세분화되고 그 총합은 더욱 무거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한 뼘의 편리함 뒤에는 그 기술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비용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소비자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어느 브랜드가 더 싼가를 비교하는 검색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지불하는 이 수백만 원의 금액이 나의 편익을 위한 기술적 가치인지 아니면 단지 기업이 설계한 프리미엄이라는 환상에 지불하는 입장료인지 냉철하게 구분해내는 경제적 해동력입니다. 우리는 스마트라는 단어에 매몰되어 내가 쓰지도 않을 기능에 과도한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월 구독료라는 낮은 문턱에 속아 미래에 가처분 소득을 너무 쉽게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전제품은 이제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비싸며 그 가격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리 없이 그리고 아주 정교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거실을 차지한 화려한 가전제품 뒤에 숨겨진 이 차가운 경제학적 진실을 직시할 때 비로소 우리는 마케팅의 포로가 아닌 시장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전제품 가격 상승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최근 구매한 가전 중 가장 돈값을 한다고 느낀 기능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